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진의 니 나를 위한 메타이드의 김동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 살기 위해 죽였다. 자기 보전이 아닌 질서 회복의 결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종종 이방원을 죽인 자로 기억합니다. 정몽주를 죽이고 정도전을 죽이고 형제를 베어 권력을 차지한 자. 그러나 그 이미지는 이방원의 진실을 절반만 말해줄 뿐입니다. 이런 평가가 전부라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한 인간의 전 생애를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원은 단순히 죽인 자가 아니라 살기 위해 싸웠고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으며 세종에게 모든 것을 남기기 위해 조용히 물러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죽음을 피해 살아남은 권력자가 아니라 죽음을 감지하며 살아야 했던 시대의 생존자이자 설계자였습니다. 조선 건국 이전부터 이방원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방원의 생존은 조선 건국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고려의 마지막 시기 이성계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미 반역자의 아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최영과 고려 원로 세력은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했고 이방원도 같은 칼날 아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무방가문 출신 어머니인 청주 한씨 소생으로 일부 권문세족과 유생들이 내세운 정통성 기준에서는 벗어나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의 어머니도 유력 양반 가문 출신으로 신분이 낮지는 않았습니다. 정몽주를 비롯한 고려 충신들은 그를 새로운 시대의 위협이자 부당한 권력 계승으로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방원은 배제되고 감시받고 견제당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이 세워지기도 전부터 죽음과 나란히 걷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정몽주와 정도전을 이방원은 왜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인 것은 단지 권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라는 기득권 질서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의 충절은 위대했지만 그 충절은 곧 조선의 출현을 부정하는 단호한 선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으로 시작되는 이 시조는 위대한 인간의 정신이지만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자에겐 넘어야 할 마지막 벽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원은 결국 정몽주를 송도 선주교 위에서 죽임으로써 고려와 조선 사이의 다리를 스스로 불태웠습니다. 정도전은 또 다른 의미의 위기였습니다. 그는 조선 건국의 인연가였고 탁월한 설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꾼 조선은 왕이 아닌 신하가 주인인 나라, 즉 이방원이 없는 조선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어린 방석을 세자로 세우고 장성한 왕자 이방원을 배제하고 제거하려 했습니다. 태조실록과 태종실록은 이방원이 죽을 것을 직감하고 먼저 움직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원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면 죽임을 당했을 자는 오히려 이방원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원은 형제들도 죽였습니다. 하지만 칼을 먼저 든 건 그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원은 칼끝을 먼저 마주한 자였던 것일 뿐입니다. 조선 건국 이후 이방원은 죽음을 넘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과 제2차 왕자의 난을 거치며 왕자에 오르기 위해 2번 형제들의 피를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한 건 단순한 권력의 정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위 후에도 끊임없이 죽음의 그림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신권 중심의 관료 집단은 그를 폭력적 탈취자로 비난했고 공신과 왕족 세력은 각자 사병을 거느리며 내전을 준비했고 사대부들은 그를 은근히 탄핵하고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방원은 사병혁파, 의정부 장악, 종친 통제, 사원부와 사관원 정비 등 한나라의 구조를 왕권 중심으로 다시 설계했지만 끊임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통치자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